흔들리지 않고 소신을 지키며 투자하는 방법,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 흔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해도 뭐 흔들리겠죠, 그죠? 네네. 투자라고 하는 게 항상 변동성을 머금고 있기 때문인데요. 뉴욕 증시가 주간으로 9주 연속 상승했다고 했는데 코스피도 보니까 9주 연속 올랐네요, 그죠? 네네네, 강하게 올랐는데 이런 상승 랠리가 연초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인데 지난 연말 이제 연휴 동안 제가 해외 쪽 언론에 여러 가지 기사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연초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있는데요. 보통 1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1월 효과라고 해서 특히나 이제 지수보다는 중소형주들에 대한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 일부 그리고 바이오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보수적인 의견들이 좀 있어서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해외 쪽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먼저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랠리를 방해하는 뭐 5가지 요인이다라고 해서 마켓워치에서 이제 아주 이제 대문짝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5가지 요인들을 제가 가져가 봤는데요. 일단은 연말에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조금 전에 이제 박사님께서도 9주 연속 상승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연말에 의외로 이제 강세장이 좀 나타났다라는 부분이 약간의 이제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많이 빠진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반면에 많이 오른 것들은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뭔가 과한 매수 상태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포모가 이제 되기 싫은 분들이 어쨌든 같은 랠리에 동참을 한 부분들이 있고 과매수 상태가 좀 되는 것 같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극도로 심리가 좀 우호적이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심리를 파악하는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CNN 머니에서 왜 우리 그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 낙관 지수라고 있는데 그 부분도 최근에 이제 아주 극단적인 낙관 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심리가 좀 강하다라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빅스입니다. 빅스는 우리가 변동성 지수로 알려져 있고 뭔가 시장에 안 좋은 이슈가 있을 때 위로 올라가고 특별한 이슈가 없을 때는 아래쪽으로 안정을 찾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변동성 지수는 최근에 하향 안정화되면서 차분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CPI인데요. 이 CPI가 하락한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하반기에 우리가 좀 강한 그런 그림을 보였죠. 근데 이 재료도 이제 너무 많이 우리가 알고 있고 시장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 민감도가 좀 약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연초에 또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이제 나올 텐데요. 이 고용에서 아직까지는 뭐 견조한 흐름인데 혹시라도 여기서 조금 이제 삐끗할 경우에 추후에 중장기적으로 기업들 실적도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요 5가지 정도를 연초 랠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하나 이제 경고를 한 부분은 뭐냐면 2023년 대비 24년은 좋아질 것이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뭐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가격에 녹아져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염두를 해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도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 PMI라든지 지표들이 이제 나왔었죠. 연휴 사이에 PMI 나왔죠. 네, 나왔었죠. 지금 중간 정도를 제일 위를 볼까요? 네, 제조 PMI 같은 경우는 기대치에도 못 미쳤고 아직 기준인 50도 넘어서지 못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비스 정도는 50을 넘어서긴 했지만 이 또한 예측보다는 기대치보다는 좀 낮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도 올해 중국 쪽의 경기 회복이 전체 글로벌 경제에서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연말에 좀 봤던 부분은 비트코인인데요. 이게 1년 동안의 비트코인의 시세 흐름인데 금리가 본격적으로 11월 달부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그때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강세 흐름이 나타났는데 지난주에 비트코인 시세는 사실은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옆으로 약간 횡보하는 정도의 급등한 거에 비하면 그냥 횡보하는 정도의 흐름이었는데
미국의 대표적으로 이러한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종목으로는 코인베이스라는 종목이 있죠. 티커가 이제 COIN이라는 코인을 쓰고 있는 코인베이스가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암호화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목들이 비트코인 시세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크게는 16%에서 작게는 6%, 5%씩 이렇게 지수 대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1월 12일에 우리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요. 이 기대감이 먼저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고, 보통 우리 좀 루머에 사서 뉴스에 좀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증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연말부터는 살짝 좀 나오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 그래서 혹시나 위험 자산의 대표인 비트코인과 같은 이러한 가상화폐들의 변동성이 커졌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심리적으로, 센티적으로 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도 우리가 연초에 1월 달에 같이 좀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제 해외 쪽을 봤다면 국내 쪽으로 우리가 굵직한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건설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형건설의 워크아웃을 결국 연말에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했습니다. 했는데 시장 충격은 사실은 좀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정부에서 신속하게 자금 투입이라든지 정부에서 이렇게 나서면 좀 질서 있는 건설업 종의 구조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치지 않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새해를 앞두고 지난 주 말에 2차 확산을 좀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시장 안정과 관련된 자금 투입 규모를 85조 원에서 100조 원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좀 자금이 더 투입될 수 있는,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클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는 좀 해둬야 될 것 같고, 다만 아직까지는 큰 분위기에 우리가 체크되는 부분들은 없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지표는 요 지표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한 해 이제 방송에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가지고 시장이 좀 위험할 때와 시장이 좀 좋을 때 이렇게 좀 구분을 제가 해드렸는데요. 예. 국내에서도 이제 이러한 크레딧 스프레드, 신용 스프레드를 가지고 뭔가 위기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시스템적 위기로 이제 확산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2016년도 이후에 그리고 지난 연말까지 그래프를 제가 그려서 이제 가지고 온 건데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 안전한 국고채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회사채는 좀 위험한 채권 아닙니까? 그죠? 신용도에 따라서 돈들이 그쪽으로 안 간다면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신용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전한 국고채에 대비해서 위험한 신용물의 스프레드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뭔가 위기가 금융시장에서 커지고 있구나. 이거는 별 이슈 없이 지나갈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2020년도 코로나 때 보시죠. 네. 투기 등급 채권 스프레드 노란색인데요. 아주 급등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 등급의 채권 스프레드도 같이 이렇게 검은색 그래프입니다.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었죠. 그때 주식시장의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땠나요? 다들 안전한 쪽으로 가고 주식시장은 패닉이 오는 그런 시점이었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번 이렇게 급등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가 어떤 부분이 있었죠? 바로 레고 사태 이슈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때 이제 또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나면서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주식 시장한테도 악재로 작용을 했죠. 근데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투기 등급 스프레드도 그렇고 투자 등급 스프레드도 그렇고 태형건설 사태 이후로 아주 크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이 부분을 체크하다가 만약에 이게 올라오는 이러한 그림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우리가 좀 현금 비중을 살짝 좀 확보를 해놓고 이 부분이 좀 안정이 될 때 다시 한번 또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을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미리 한번 요걸 나중에 제가 체크를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휴 사이에 체크하신 것도 뭐가 있습니까? 네. 조금 약간 보수적인 이야기들만 좀 해드린 것 같아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드리면 그래도 수출이 회복이 되고 있네요. 네, 우리가 매월 1일에는 전달에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역 수지가 여전히 흑자를 기록을 했고 특히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7개월 연속으로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환경인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전체적으로 수출은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유독 미국 쪽만 좀 좋았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뒀는데 미국 쪽 향의 수출은 20% 이상으로 좋은 반면에 우리가 원래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큰 시장이었잖아요, 수출은. 근데 지금 역전이 된 거죠. 중국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 특히 유로 쪽, EU 쪽은 더 큰 폭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미국 쪽으로 수출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중국이나 또 EU 쪽으로도 원래는 수출이 좀 골고루 잘 되면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용으로 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출을 주도했던 것은 결국에는 반도체 쪽인 것 같아요. 네, 메모리 가격 회복으로 반도체 수출이 22% 가깝게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연초에도 반도체 관련된 기대감은 오늘 시세도 보는 것처럼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그래서 한번 드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정리 한번 하면 이제 연초 주식시장의 흐름들을 보기 위해서 주요한 그 변수들을 쭉 점검을 하셨는데 대체로 보면 올해 2024년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연초는 조금 조심 내지는 조정받을 수도 있다. 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네네네. 네. 그런 거 이제 염두에 두고요. 주도주가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을 하는데 투자자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1순위는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 분위기 그리고 반도체 투자 전략 어떻게 가지고 해야 되죠? 네. 오늘 바이오 쪽에서도 제가 느껴지는 것은 숫자가 있는 바이오는 오늘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기업들은 사실 숫자가 좀 있는 바이오인데 숫자가 좀 없는 바이오주들은 아침에 반짝 강했다가 지금 음봉으로 좀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러티브만 있는 것보다는 숫자가 있는 쪽이 확실히 연초에도 지금 주도가 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반도체가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지금 포워드 기준으로 지금 추이를 한번 보시면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지난 연말까지 반도체 전체 앞으로 영업이익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우상향이 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숫자가 잘 나오고 있다. 앞으로 더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제가 지난 주말까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원래 한 15%에서 16% 정도 있었는데 연말까지 해보니까 이제 17%까지 올라오면서 확실히 코스피 내에서는 반도체가 영업이익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큰 비중으로 올라오고 있고 반도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작년도에 삼성전자가 42% 정도 상승을 했고 하이닉스는 무려 2배 정도 더 상승을 해서 89% 정도 먼저 올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저는 아주 저가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잘 팔아야 되는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PBR을 보면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조금 더 단기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1배에서 이제 1.44배까지 연말에 이제 올라왔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0.8배에서 지금 1.62배로 전고점까지 이미 다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메모리 업황 사이클의 회복을 염두에 뒀을 때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좀 더 시장에서는 봐주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주 내에서도 PBR이 2배 이하에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고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상승률이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2024년도가 이제 기대가 삼성전자가 되는 부분은 작년도에는 HBM 관련주로 이게 엮이기가 좀 힘들었었죠. 엔비디아 쪽을 안 하다 보니까. 근데 올해는 HBM 고객사를 확대할 것으로 모멘텀이 있고요. 메모리 업황이 일단 회복이 되면 하이닉스 대비해서 뭐 할인될 이유는 없지 않나라는 부분이고 작년도에 계율이 많이 벌어졌다라면 연초에는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을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그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연말 보시면 꾸준하게 빨간색 그래프가 외국인 누적 순매수 포지션인데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들이 팔고 있죠. 개인 투자분들이 삼성전자를 팔 때가 삼성전자 주가는 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연말에 살짝 사다가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놓고 봤을 때도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좀 더 선호하고 있는 부분은 확실히 밸류에이션 메리트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들어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한번 연초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유망한 섹터가 반도체죠.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또 이제 소부장이나 여러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 주가만 한번 보고 마칠게요. 셀트리온이 10% 올랐고요. 제약은 20% 올랐어요. 그러니까 헬스케어하고 이제 합병됐고, 이제 제약하고도 합병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아니지만 또 앞으로 바이오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을 남겨놓으려고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